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올해 상반기 854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2017년 은행 출범 이래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은 정제 100일에 기반 유가 혼합 백신 LR20062의 임상 이상을 해외에서 실시하며 본격적인 시험자 모집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100일의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등 6개의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KT가 LG전자와 협력해 6세대 이동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특히 통신 성능과 관련된 주파수 효율을 기존의 최고 2배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송기술, 전이중통신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지수에 새로 편입되는 LS 일렉트릭이 약세를 보입니다. LS 일렉트릭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차익실현 매도세가 일찌감치 몰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후에도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만큼 대응 전략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양대 시장 오후 들어서는 완만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업종단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와 또 건설업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종목조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단에 위치한 종목 바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CIS인데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캐즘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CIS의 경우에는 최근에 건식용 장비 이전 단계로 하이브리드 코팅 장비를 개발 완료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농화성이 가장 큰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한빛레이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빛레이저의 경우에는 배터리 조립 공정 사용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은 주로 배터리와 같은 셀 단위로 고유한 식별 번호나 바코드를 새겨 넣는 것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동의 긴장과 관련된 종목 GSE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게 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살펴보면 80달러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GSE 역시도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동에서의 기장감 고조 속에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역시나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STX 해운의 경우는 종속회사인데 중견 해운사인 써네이스 해운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IBM 테크놀로지입니다.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보유 주식 등 수와 보유 비율이 변동됐다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림세를 나타냈는데 장중에는 13%대까지도 올라가다가 하락 반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전략은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의 블루드림 서치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을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시장 브리핑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오늘 시장 네, 전체적인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시초에 오늘 오전장 후반 아까 제가 점심 시간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조금 상승폭을 좀 둔화시킨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좀 상황들이 지금 일본의 나스닥 니케이 지수에 네. 대비해서도 지금 국내 코스피가 사실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사실 니케이가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 뭐 약보합 정도 그래도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오늘 대만 지수도 뭐 약간 뭐 약보합권에 있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살짝 올라왔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지금 뭐 섹터가 뚜렷하게 올라가는 게 안 보여요. 그냥 테마주 장세 돌고 도는 거. 근데 테마주 내에서도 최근에 강했던 뭐 테마주들 좀 조정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여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이셨는지. 지금 선별적으로 보면 좀 주도주가 좀 쉬어가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소폭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선별적으로 좀 전고체 배터리가 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였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서는 지금 뭐 이 가스라든가 석유 업종, 뭐 해운주 등이 좀 선별적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주도주가 단기적 수급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해당 수급들이 좀 개별 테마라든지 어떤 이 수급적으로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이슈들로 좀 많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왜곡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매크로 지표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시장이 봐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15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란이 대규모 이스라엘 뭐 보복 공격을 좀 단행할 수 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주요국보다 더 빠져요. 지금 뭐 니케이가 3%대 상승한 것에 비해서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흐름들이 아까 12시 대를 좀 기점으로 보면 오히려 좀 하락폭이 좀 더 컸다가 다시금 좀 만회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선물장 역시도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시간의 선물 지수는 좀 소폭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더 받고 있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 금투스 관련된 뭐 노이즈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뭐 반도체 섹터에 아무래도 이제 수급 탄력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 네. 오늘 뭐 안이 빠지고 있는 뭐 화장품 섹터 같은 실적의 희비가 좀 엇갈리면서 기대감이 좀 컸던 실적주들이 사실 뭐 배신 아닌 배신을 좀 당하면서 네. 여기 관련된 어떤 실망 매물이 전체 섹터의 투매를 이끌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개별 양상은 아마 이번 주까지 그 소화 과정을 충분히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였고 이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증시가 왜곡된 현상들이 다시금 대형주, 주도주로 수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 오늘 뭐 저점은 전일 저점보다는 좀 높여주는 그런 상황에서의 좀 조정을 이어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일단 현물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며칠째 계속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 한 780억 지금 현재 코스피에 한 47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곤 있는데 너무나 미미한 그런 흐름이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선물에서 최근에 이제 또 매도세 쭉 나오던 부분이 오늘 한 4천억 정도 순매수 중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한 3거래일 정도를 보면 순매수를 하다가 네. 장 막판 돼서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죠? 맞아요. 어제도 순매수 한 2천억 정도 하다가 또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외국인들이 선물이 됐던 현물이 됐던 국내 시장의 어떤 매수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 오늘 그 실리콘투 발표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올라가다가 네. 세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네. 모습이 만들어지고 어저께 이제 V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간을 해서 네네.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네.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 호실적이 나와도 어떤 분위기가 팔고 보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거래대금 양대 시장 합쳐서 13조, 14조 천억 정도 되는 네네. 것 같았거든요. 지금 장이 좀 좋을 때에 비해서 거의 뭐 5, 6조 가량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가벼운 테마주들 위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장은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오늘 그 종목들 시장의 특징주들 혹시 보시는 종목들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단기 수급주라든가 재료주를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뭐 선도적으로 보면 전고체 관련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수급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선별적으로 보는 또 크래프톤이 오늘 12%대 좀 상승하고 있는데 먼저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그 수치를 더욱더 좀 증가시키니까 68% 정도에 대한 이 컨센 상향이 좀 있었거든요. 서프라이즈. 그렇죠. 예상했던 영업이익의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크래프톤이 보여준 분기 최대 매출 실적이 여기 2분기에만 좀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크지 않을까. 2024 게임스컴 독일에서 좀 개최되는 21일 날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신작 라인업 인조이와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크앤다크의 경우에는 원래는 3분기 한 9월 안에는 좀 출시가 일부 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는데 어제 뭐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아마 3분기 내 출시는 좀 어려운데 오히려 이제 초기 공개작에서는 오히려 흥행 기조가 좀 더 좋았다. 이게 반응이 더 좋았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캐나다에 먼저 출시를 합니다. 캐나다에 먼저 출시를 하고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이 오류 과정들을 다 잡고 나서 4분기부터는 글로벌 출시를 하겠다는 전략을 좀 선언을 했고요. 인조의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 IP의 견고한 이 수익 모델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신작도 더 기대 요인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뭐 단기성 매매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우상향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뭐 올해 들어서 계속 게임주 중에서 네네. 거의 유일하다시피 우상향 이어오다가 오늘 저항단을 돌파하면서 불을 다 네네. 뽑아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채널의 다변화, 수익성의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더 기대를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징 종목들이 결국 뭐 어저께에서부터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배터리 화재 네네.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사 장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서 어제 오후장에 이제 올랐었고요. 그게 이제 오늘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뭐 휴맥스홀딩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나와주고 결국은 화재가 안 나려면 전고체 배터리 써야 돼. 시장이 약간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대안은 돌고 돌아서죠. 네. 뭐 방열, 뭐 절연, 네. 뭐 단열 이게 다 필요 없다. 네. 뭐 이게 뭐 최종 뭐 끝판왕은 네.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된다. 네. 이래서 오늘 좀 오르는 건데 네. 여기서 시세 연속성 어떻게 좀 더 보시는지. 저는 사실 이게 오늘 확장세가 조금 빠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게 테마주들이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검사 장비들이 오늘 오르고 오늘 네. 오후장 돼서 만약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들이 좀 움직여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갔다라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좀 너무나 테마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세 분출이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확장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료의 소멸도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정부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는 부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적인 성격, 그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셔서 매매하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관점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비중 조절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 우리 앵커님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하고 종가 베팅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밑단에 위치한 셀트리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동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6일에 이사회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합병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결과 집계 중이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1% 넘게 오르면서 32만 7,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33만 원부터 최대 47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크래프톤의 주가는 무려 50%가 올랐지만 기업 가치를 오롯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콘솔 부문에 대한 우려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2년 반 만에 종가 기준 30만 원 돌파가 유력한 만큼 마감까지 주가 추이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또 다른 종목군은 바로 방산주 쪽입니다. 피츠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A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불안정한 정세가 더해지게 되면서 방산주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K9 자주포 2차 계약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K9 자주포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 요청서를 접수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리콘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대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가 호실적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하락 반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 겁니다. 상반기에 화장품주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낙폭이 과대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실리콘투를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16일에는 기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같은 화장품주인 코스맥스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 그리드 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완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와는 다르게 충전기 자체에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충전을 막는 게 바로 PLC 모뎀입니다. 그리드 위즈는 전기차 과충전 PLC 모뎀 1위 업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90%,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30%입니다. 주가는 21선은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혹시 대표님 뭐 특징적으로 보시는 부분 아까 크래프톤 말씀해 네, 주셨는데 크래프톤을 아까 좀 살펴봤고 지금 네. 셀트리온이 오늘 한 3%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을 보면 사실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좀 시장의 반응을 좀 이끌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의 주가를 좀 아직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도 이제 갈 길은 좀 멀죠. 그런데 이 관건 좀 이행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합병이 종료가 되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전략적으로 좀 공개하고 난 이후에 이를 좀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대해서는 오늘 이사회에서 아마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 거대 이 3사가 좀 합병하게 된 외형 가치가 과연 어떤 주가의 어떤 상향 효과를 좀 작용을 할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합병을 통해서 이제 반영된 효과는 그렇게 시장의 영향도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럴 거면 합병을 뭐하러 했지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 전략이라든가 향후에 미국의 어떤 이 생물보안법들이 확정돼서 좀 더 가셔야 된다는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저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셀트리온도 정상 궤도에 좀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물보안법이라는 이 시행이 원래는 7월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이 규제에 대한 대상을 좀 정확하게 좀 명문화시켜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명시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국방수권법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서류에 대한 이 내용들이 좀 부실했던 거죠. 네네. 이것 때문에 국방수권법이 제외가 된 건데 언론에서는 마치 중국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게 없어진 것처럼 네. 그렇게 시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이즈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뭐 CDM사가 단기간 좀 주가가 그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 11월 안에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내 안에 내지는 뭐 새롭게 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저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시혜택이라든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전체 매출 포시 한 45%를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이 반사 물량들이 중단되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스위스의 로슈가 좀 많은 뭐 미국 내 공장들 좀 현재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 향후 2, 3년 안에 가동될 수 있는 이 전체 생산 캐파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132만 리터를 이제 2030년까지 좀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셀트리온은 2등인데 86만 리터급만 좀 보유를 하게 돼도 저는 전체적으로는 해당 물량의 한 20% 이상은 그러니까 절반이죠. 네네. 45% 비중의 절반 정도 물량을 우리나라가 흡수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저는 주가의 어떤 이 상승 여력장에서 40% 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전 장기적 플랜에서 셀트리온을 좀 우상향해서 지켜보는 어떤 관점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가가 크게 좀 회복할 수 없는 요인들이 좀 있지만 한번 수급이 반영되면 거침없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처럼 낙폭이 주는 구간에는 저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오는 바람에 다시 네네. 내려왔다가 지금 네네. 반등이 좋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저점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드 위즈가 좀 전에 이제 네.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거래대금을 좀 크게 잡아먹고 있다라는 건 분명 시장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좋죠.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새롭게 만드는 어떤 충전기에 뭐 PLC라는 어떤 모뎀을 장착해서 충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리드 위즈랑 좀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종가 매수로 이 종목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상방이 대단히 뭐 크게 열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짧게 뭐 2, 3%라도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섹터를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안 하기가 네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으로 그동안 움직여왔던 실리콘2의 주가가 거래 대금이 한 3천억 정도 터졌어요. 네. 그동안 이제 52,000원 정도, 54,000원 정도 갔다가 그 다른 종목들 좀 큰 폭의 조정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으로 잘 버텨냈단 말이죠. 네. 오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앞으로 이사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흐름들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 보면 저는 이 화장품 섹터가 이 호실적을 냈다라고 하지만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상향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시장이 원했던 답은 내지 못했다. 아, 이걸 지금 악재로 좀 이식했다는 거고.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그렇죠. 있었네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가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서 여기서 뒤통수를 그렇죠. 세게 한번 맞고 나니까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는데 이걸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고 우리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상반기를 보면 뭐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예고가 돼 있었고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초기에 아마 이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네. 이거에 관련된 어떤 반사 수혜 효과가 좀 충분히 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고 네네. 단기적으로 좀 좋았는데 우리가 어닝 후반기로 좀 갈수록 화장품 섹터들이 사실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그런 기대감 안에서 오히려 반등이 좀 나왔지만 아모레퍼시픽을 기점으로 화장품 섹터의 어떤 눈높이에 관련된 이 우려감 이 부분이 의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예상됐던 어떤 수치보다 어닝미스가 났던 종목도 상당히 좀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어닝미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의 증가폭도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이라든가 OPM도 많게 되면 20%대면 괜찮게 네네. 그렇게 기록했던 종목들인데 오히려 시장에 기대했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뭐 5억이 미달됐다고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다. 이거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7월에 수출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지난 6월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더 확장됐던 측면들 고려해 보면 네. 전 낙폭이 주는 과대 구간은 다시금 다음에 어닝 시즌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섹터가 화장품 섹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갈수록 소비 시즌 미국에서 또 돌아오기 그렇죠. 때문에 2분기보다는 그래도 3, 4분기가 네. 계절적인 어떤 이 성수기 요인도 좀 충분히 있다. 음. 이 점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종가 네. 베팅 관련된 섹터랑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오늘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종가 베팅 섹터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를 단기적으로는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로 수급주 안 좋아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바라본다면 시장이 단기간에 큰 시세나 단기적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섹터는 사실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밤이 저는 변곡이 좀 될 것 같은데 중동에서 아마 이러한 어떤 행보가 사실 보복 수위가 저는 지난번과 좀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의 사전에 안내를 하고 뭐 미사일 공격 위주, 뭐 드론 공격 위주로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다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이제 끝나는 그런 걸로 좀 일회성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네. 만약에 여기도에서 정말 살상 무기를 정말 이 사전 안내도 없이 뭐 많은 양의 어떤 무기를 좀 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면 이건 우리 증시뿐만 아니죠. 뭐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에 큰 여파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선에서는 저는 뭐 정유, 가스, 이 방산주 안에서는 뭐 소형 방산주죠. 네네.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준비한 공략주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좀 상관이 없는 유한양행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예, 오늘 87,600원. 제가 일정 모멘텀을 좀 주목해보면 유한양행이 22일로 예정되고 있는 미국 FDA의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용치료제 시판허 갈정. 여기서 FDA 승인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 사항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펜닉셀 장세에서 이제 막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좀 회복을 하진 못했는데 지난 고가 7월 16일 10만 400원대지만 유한양행은 오히려 이 FDA 허가 기대감이 세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스코 2024에서 우리가 좀 입증했던 부분들, 뭐 IV 제형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FDA에서 8월 2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됐는데 SC 제형제로 이 전환했던 내용들이 중환값이라든가 유효성, 안정성 모두 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보다는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지표가 저는 어떤 이 승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8월 22일 날 미국 FDA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네. 기대할 수 있는 이 마일스톤이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830억 규모입니다. 네. 이 부분이 연내 반영이 돼요. 음. 여기 대해서는 전체 판매량이 한 10% 내외로 좀 추정되고 있는 로열티 수입을 좀 감안해 보면 2025년도 안에는 1,6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지금 캐파보다 저는 영업이익 1,600억이면 굉장히 유한양의 외형 가치는 여기서부터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전 단기적인 목표가는 98,0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손절가 7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유황양의 일정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네네.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그 기대감에 주가 또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그 말씀하셨던 지정학적 리스크, 뭔가 바라볼 만한 것들이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소강하는 상태고요. 또 어저께 또 저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 간밤에 24시간 이내에 어떤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간밤 9시쯤이니까 오늘 저녁 맞아요. 한번 이게 쏘고 나서 끝나게 될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재료 소멸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실질적으로 공격은 했지만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으로 또 나올 수 있고요. 장이 좋아지면 기존에 잘 가던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테마주들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들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배터리 관련해서 섹터는 제가 좀 이야기를 앞전에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관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리스크적인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이 좋을 때는 오늘같이 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 보통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어떤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일 만약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갈 경우 오늘 밤에 미증시가 좋게 움직인다면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테마주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섹터들 실적 좋은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쟁 관련된 종목들에서 소형 방산주들, 스페코라든지 휴니드 같은 강한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유가가 간밤에 이제 좀 올랐고 $80를 다시 한번 터치를 했다라는 부분, 요것 때문에 오늘 GSE가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오늘 그 토픽으로 선별한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물론 GSE 같이 지금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GSE는 오늘 그 시간 외에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시간의 하락, 내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조정을 시간 외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또 미사일 쏠 거다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리스크는 조금 덜어놓은 신고가로 진행 가능한 종목이 흥구석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눌림으로써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가에 손절을 한 5%에서 6% 정도 잡고 신고가 오늘 고점 형성했던 21,900원인데 22,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24시간 내에 공격할 가능성이지 공격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 전에 나왔던 뉴스는 12일 날에 이스라엘의 공휴일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13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가가 한 번 더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보여지고요.
뭐 80 한 4달러, 5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된다라면 또 한 번 더 반응이 나오겠죠. 어찌됐든 뭐 손절을 잘 지키시면 될 것 같고 이 손절가는 19,3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종가 매수하고 요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 지금 동시효과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강보와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1% 정도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간밤에 그 네네. 금 가격도 좀 급등을 했고요. 네. 구리도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 원자재 시장은 대표님 보실 때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제가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뭐 $10,000, 톤당 $10,000를 좀 돌파했을 때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구리 가격이 $12,000, $13,000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11,000를 3개월 이상 유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 화면을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금속 시세를 볼게요. 지금 현물 시세가 좀 나와 있는데 구리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개월 대비 11.5%가 하락을 했고 1개월 대비해서 8.5%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아연, 주성, 니켈, 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이거는 그 다음 달에 발표될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연동돼서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인데 계속해서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원유 가격의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어제 4% 또 오른 게 지금 배럴당 $80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향들도 사실 좀 제한적인데 석유업종도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뭐 다시 $100 간다, $120 간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되는 원칙들이 있었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쟁 이 부분이 주요 이 원유 시설들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이 단기간에 한 3, 4개월 내에 비축기가 없다면 공급에 제한이 있다. 네. 이런 우려라면 저는 뭐 그때는 뭐 배럴당 $200도 좀 돌파는 가능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발성으로나 배럴당 뭐 $120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추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 추이에 있다는 점을 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규모라든가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다시금 저는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 확인을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 지금 현재보다는 계속해서 하향세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가격이 일부 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가격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딩 관련된 이슈가 네네. 나오고 시장 급락하면서 뭐 그럴 때는 사실 자산 가격들이 다 같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미국 경기 관련해서 이제 뭐 하드랜딩 이야기 나오면서 또 같이 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지금 뭐 중국 경기도 보면 6개월인가요?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 뭐 미국 시장이 요번에 이제 CPI 발표 나오겠지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 하고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 국면으로 좀 들어간다 했을 때 원자재 시장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 마감이 되었고요. 수급 요인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지금 3,600억 정도 순매수로 마무리를 하는 흐름이고요. 코스피 지수 이거 정말 어디 코에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의 순매수입니다. 690억 정도. 아쉬운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물가 지표, 지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또 전쟁 관련된 부분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장이 끝났고요. 오늘 장 어떻게 뭐 총평 한번 내려주신다면? 예, 전체적인 또 시장 상황들이 우리 증시만 너무 좀 억울한 측면들이 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일본도 오늘은 좀 시장이 좋았고 일본은 3%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0.1% 올랐다는 건 좀 저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비슷한 수치보다는 뭐 니케이가 한 12% 빠졌을 때 코스피가 한 10% 빠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회복 추이율들을 보면 니케이보다 더 올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점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장중 11시 대를 기점으로 했던 저점 대비해서는 일부 좀 회복을 했다는 부분들에 좀 다소 좀 안도를 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외인 선물이 후반으로 갈수록 그 규모를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들고 있는데 오늘도 일부는 좀 나타났다. 이 네. 부분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상승 양시장 오늘 코스닥은 좀 1%대 좀 하락을 마감했죠. 코스닥이 1%대 좀 하락을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그래도 수급이 더 쏠리는 그런 장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유동자금들은 단발성 테마 자금에 많이 묶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장을 좀 대응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왜곡되기 쉬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트레이딩 종목 많이 접근을 해보면 네네. 대응이 쉽지 못해서 여기가 고점에 많이 물리기 십상이죠. 네. 그렇다 보면 시드도 부족해지고 굉장히 이 투자 스트레스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이제부터 좀 편하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대형주 수급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는데 많이 빠졌던 오늘 같은 뭐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OPM 높은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네. 실적주의 경우에는 계속 장이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을 때 그런 구간에는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여러 바구니에 걸쳐서 좀 분할 매수하는 게 다음에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할 때 이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떤 거 좀 더 특이하게 좀 눈여겨 보셨는지.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 선물이 뭐 또 지금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매도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네. 국내 증시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니케이보다 못 가는 거 금투세 영향 아닐까요? 네. 이런 시장에 지금 자꾸 돈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 단어와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단어의 차이가 좀 있지만 말을 네네.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말을 또 얘기하면 아껴야 또 되지만, 짧게 끝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말을 아껴야 네. 되겠지만 네. 아쉬운 점은 그래도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좀 어떻게든 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이다 자꾸 보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 네. 그런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서 큰 형님 둘이 좀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나마 좀 잘 버텨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주도 섹터들은 달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 조정 이후에 지금 좋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요 엔비디아의 어떤 하락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국내 반도체 섹터들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 반도체 많이 빠질 때 사실 저는 분할 매수 이야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참 그게 안타까운데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또 변명을 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저희 업보니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죄송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훼손이 됐는가, 네. 업황이 훼손이 됐는가, 이 업황의 정체성을 가져왔는가. 음. 그러니까 이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많이 올랐고 AI 열풍이 가속을 좀 더 더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은 고점에서 좀 터지기 일상적인 부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화하기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전반적인 어떤 주가가 그 방향성대로 좀 흘러가게 되는데 너무 노이즈 이슈가 좀 단발성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차세대 반도체 출시 일정들이 연기됐다, 맞습니다. 오류가 있었다, 네네. 뭐 그 이후에는 뭐 AI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 뭐 걸리는 사업성이 좀 더 결여될 수 있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애플이 뭐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구글 거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악재로 인식을 네네. 했는데, 그런데 메모리 3사는 오히려 진입 장벽들이 많이 좀 유입되면서 칩 개발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왜 메모리 3사는 왜
악재로 좀 인식을 했냐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하반기를 볼수록 고대역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디램 가격의 상향 부분 그리고 여기는 저는 3분기 이후부터는 디램의 쇼티지 관련된 내용들 네. 2025년도에는 아마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아마 공급 부족이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들이 시장의 화두로 좀 작용하면서 오히려 주가의 상향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고대역 반도체 이외의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오른 거에 비해서 삼성,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랐다고 좀 보긴 어렵죠. 그런데 그렇죠. 참 아쉬운 장이지만 저는 아마 이제 하반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그래도 콜테스트 승인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요. 거기에 나오면 뭔가 좀 전환점이 전반적인 될 어떤 수 전환점 때문에 하이닉스도 뭐 단계는 좀 위축될 수 있는 영향도 좀 있지만 네. 같이 저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으로 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 우리가 뭐 딱 일자를 좀 정하지는 않지만 3분기 이내라고 좀 언급을 했던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네. 아마 그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9월 말까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해 보았습니다. 네, 반도체 또 물려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자, 저희는 지금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끝났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이었습니다. 예, 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